구독,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3부 진행하겠습니다. 국제정치학 전문가 양일국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돌아가 있는 상황도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군사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양일국 박사님이 트럼프 대통령의 5일 내 항복 요구 조건 이런 문제를 조목조목 좀 짚어주고 또 해석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국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언론 보도가 좀 나왔어요. 뭐 체력이 바닥나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호르무즈를 떠났다 이런 보도를 나오고 있는데 일단 무슨 일이 있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무리 최첨단 장비도 결국은 사람이 다루는 것이고 지금 제럴드 포드가 그나마 지금 미국이 운용 중인 항공모함 중에서는 비교적 최신식이다 보니까 그 죄로 그 이란 작전에도 투입됐던 것 같고 이란 작전 마치고 좀 승조원들 좀 쉬러 가는 길에 또 급하게 또 이란 사태가 터지면서 저 언론들에서 종합을 해보니까 한 270일 이상 지금 그 배에서 못 내린 거예요 승조원들이. 그러니까 아마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져 있을 거고 그 뭐 이건 비공식적인 거지만 우리나라 잠수함이나 우리나라 군함에 그 근무하는 해군들도 한 달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또 사람이 또 쉬어야 되고 그런데 270일이면 거의 1년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 세탁실의 그 환기구에 그 먼지들이 이렇게 차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뭐 원인 불상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 이제 항공모함 자체 그 첨단 뭐 아마 환기 시설이 있었겠죠. 그 덕트를 타고 그 불길이 번지면서 지금 그 승조원 600명이 자는 그 침실에다 불이 붙어가지고 거의 이분들이 거의 바닥에서 자고 뭐 밥 먹는 테이블 위에서 자고 상당히 고난의 강행군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호르무즈를 지키다가 이거 안 되겠다. 배도 좀 정비하고 승조원들 좀 휴식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그리스 쪽으로 아마 빼가지고 거기서 약간 배도 정비하고 승조원도 좀 쉬는 그런 순서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게 뭐 어떤 언론사에서는 뭐 군 기강 문제 아니냐, 뭐 화재의 안전 수칙을 안 지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 근무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첨단 전력이라 그래도 결국 핵심은 사람인 거고 군을 무리시키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자, 이 작전 배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작전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이제 간혹 있게 마련인데 승조원들이 근무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도 외부에 새롭게 드러난 사항들 뭐 진작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새롭게 드러난 사항이 최근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승조원들이 270일 동안 좁은 곳에서 근무를 했다. 갇혀서 고생을 했다. 자, 무슨 이유로 이렇게 교대 근무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조지부시함이라든지 뭐 스테니스함 같은 동급의 그 항공모함들이 사실은 실시간으로 교대를 해줄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지금 이게 미국의 그 취약점입니다. 지금 MRO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그 미국의 그 조선소가 거의 폭망한 지가 오래됐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인건비가 이제 올라가서 이제 미국인 숙련공을 쓰려면 뭐 연봉을 몇 억을 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조지부시나 스테니스함 같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점검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항공모함이 좀 무리를 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규정상으로는 전 세계 바다에 11척 내지는 12척이 각자의 위치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3-4척이 그냥 사고가 터질 때마다 달려가서 응급 조치를 하는 그런 식이어가지고 이번에 제럴드 포드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과로를 하게 된 것 같고 우리나라 한국 해군의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은 한국 해군도 9개월 정도 그러니까 270일이면 9개월인데 이 정도면은 뭐 그건 정말 급박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연속으로 혹사당하는 일은 없다. 그리고 수상함이나 구축함 근무하는 해군들 경우는 한 2-3주 정도 그리고 이번에 3,000톤급 도산 안창호 그런 잠수함 큰 잠수함도 한 달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이렇게 복귀하고 또 다시 작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아마 제일 최장기간 복무하는 게 아마 소말리아에 가 있는 그 아덴만
거기 병사들이 아마 최장 기간 거기는 6개월 정도 단위로 교대를 한다 그래요. 뭐 정말 코로나 같은 예외적인 일이 없으면은 그렇게 교대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도 이제 뭐 미래에 지금 이재명 정부 하는 걸로 봐서 좀 언제가 될지 확약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도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언젠가는 갖게 될 거고 또 미래에 또 핵 추진 잠수함 뭐 항공모함 갖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원자력 추진으로 가는 그 잠수함이나 배는 장기간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해군들의 정신력 그리고 또 군 기강 이런 것들도 미래를 대비해서 좀 키워놔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아무리 저 최첨단 전력이어도 제때 쉬지 못할 만큼 지금 미군도 무리하고 있다. 또 항공모함의 그 세탁실에 불이 나가지고 배를 정박하고 수리한다는 거 약간 뭐 미국이 그간 전 세계에 보여왔던 모습을 보면은 좀 수모에 가까운 좀 모습이기도 한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MRO 사업 협조하고 또 기왕이면 좀 미군도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파병하는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서둘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한국 해군의 상황도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속보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속보가 나왔네요. 저희가 방송 중에 여러 차례 82 공수사단의 중동 투입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현실이 되고 있네요. 미 육군 82 공수사단 선발대 1000여 명이 중동 지역에 투입되는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 지금 MBC 방송부터 미 NBC입니다. 여기 한국의 MBC가 아니라 미 MBC 방송부터 해서 가디언 등 여러 매체들이 동시에 거의 이제 속보로 내고 있는데 지금 뭐 이란과 관련해서 협상 관련된 카드를 불과 몇 시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 번에 이제 채찍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공수사단의 투입이 현실이 되고 있네요. 일단 뭐 투입이 승인됐다는 것도 네. 사실은 이제 뭐 상륙 작전을 지금 강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좋아 투입을 승인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투입 승인이 의미하는 그 세부적인 군사 작전은 아직까지 비밀에 붙여 있을 테니까 지금 막판까지도 고강도의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82 공수사단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길을 트기 위해 들어가는 부대거든요. 이제 이후에 저 공수사단이 먼저 가서 이후에 대규모 육군이 투입될 때 뭐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 무슨 방공 기지들 또는 뭐 이제 뭐 미사일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무슨 미사일이라든가 기관총 이런 것들 제거하는데 특화된 부대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건 1000명을 투입한다는 건 이후에 5000명, 10,000명 이렇게 순차적으로 육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지금 이란이 상당하게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을 거고 아마 지금이라도 이란 그 위정자들이 올바르게 판단을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조건을 좀 전향적으로 좀 수용을 해서 사달을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아마도 많은 희생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인들의 정서가 일단 뭐 지금 공습으로 제공권은 장악하고 있지만 정말 저 해병대들이나 공수 병력들이 본격적으로 희생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또 그 미국민들의 평범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민심이 또 어떻게 요동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뭐 최대한 희생이 없고 빠른 기간 내에 작전이 종료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예. 자, 일단 저 상황과 속보로 알려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식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백악관발 이야기도 나올 거고 백악관 내부의 이제 취재를 통해서 향후에 실제로 현실적인 지상전이 본격 투입이 되는 거냐, 특수부대, 공수부대 이렇게 투입과 함께 육군 보병까지 가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설 것 같은데 그 상황도 한번 조금 더 이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 좀 계속 이어가 볼게요. 네. 예, 앞서 이제 제럴드 포드함의 상황들 좀 짚어왔는데 270일 동안 이 승무원들이 어떤 고생을 했느냐, 또 왜 바로 대체가 안 됐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한국 해군의 상황을 보면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해군 함정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아마 최강의 실력을 가진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 한화 오션의 경우는요. 얼마 전에 그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동시에 MRO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뭐 우리나라 조선소의 역사와 함께했던 회사죠. 정주영 회장 때부터. 네. 그래서 최근에 4만 1,000톤급의 그 세사르 차베스함이라는 MRO를 인수해가지고 울산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진중공업도 빼놓을 수 없는 회사입니다. 미 해군하고 최근에 함정 정비 협약의 그 제일 마지막 단계 인증을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부산 영도에서 그 미 해군 전투함을 지금 수리할 수 있는 모든 채비를 갖췄다. 근데 실력과 경험은 충분한데 왜 이것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주력 사업으로 좀 못 되고 있느냐? 거긴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관계가 좀 정상화가 되고 좀 이렇게 해야 그 MRO 사업도 좀 그 탄력을 받을 텐데 그런 한미 관계가 주는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을 머뭇거리는 대한민국에 알토란 같은 사업을 주겠는가 하는 걱정이 솔직히 좀 되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악법들이 있습니다. 노랑봉투법 이런 것들이 지금 하청 구조를 건드리는 법이다 보니까 나중에 인력 수급에 문제가 됐을 때 또 상당히 암초 같은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또 이재명 정부가 지금 애매하게 친중 등거리 내지는 전략적인 미국과의 그 관계에서 뭔가 이 꼬이고 맺힌 걸 풀지 않으면 또 한미 간 분쟁이 MRO 사업으로 불똥이 튈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걷어내더라도 미국의 군함을 수리한다는 것은요. 미국의 그 높은 차원의 보안 등급을 우리가 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좀 알아보니까 이 시설 보안이 먼저 돼 있어야 됩니다. 미군 군함을 고치는 시설이라면은 첫째는 당연히 그 민간인들이 아무나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아니어야 되고요. 격리되어 있는 곳이고 또 직원들 홍채 인식 방식으로 출입 제한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도청이나 전자팍, 도감청 이런 것들의 안전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우리나라 일반 건설 현장은 지금도 저 뭐 동남아, 뭐 중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 군함 MRO에는 숙련된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조금 비공식적인 얘기지만은 상당한 수준의 신원 조회를 통과해야만 그 투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수급하는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제 생각엔 아마 이 펜앤마이크 보시는 우리 자유우파 청년들이 좀 그런 쪽에 진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신원조회는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 내가 펜앤마이크 한 10년 봤다 그러면 뭐 시험 한두 개 정도는 빼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에 특히 또 중요해지는 게 사이버 보안입니다. 그 함정 설계 도면이나 이런 거 우리한테 한시적으로 공유해야 우리가 그걸 보고 고치는데 그 설계 도면을 절대 온라인상에 두면 안 된다. 이게 철칙이라 그래요. 반드시 그 외부 인터넷과 철저히 격리되어 있는 공간에만 보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 제럴드 포드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자체가 군사 보안 덩어리죠. 그런데 두 가지 부분은 우리가 지금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핵 추진 설비 관련된 부분은 철저히 미국 기술자들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비를 해도 곧 쇠덩어리 부분만 우리가 뭐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거지 핵심 그 핵 연료봉 있는 곳은 기술자만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조금 뭐 일종의 첩보라면 첩보인데 그 전자기식 사출 방식을 씁니다. 포드함이. 그러니까 자석으로 비행기를 붙여가지고 새총처럼 튕겨주는 거죠. 그 과거에는 이제 그 우리 영화 탑건 이런 거 보면은 갈고리로 엮어서 던져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투기가 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 쇠줄로 전투기를 잡아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순간적인 전기를 집어넣어서 자석으로 비행기를 붙여가지고 자석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뭐 원리는 이미 다 공개가 돼 있는데 순간적으로 높은 전압으로 충전을 해서 이 전투기를 붙잡고 갈 정도의 자석을 만든 다음 던진 다음에 다시 전원을 끊고 다시 충전을 신속하게 해서 다음 전투기를 쏴올리는데 그게 엄청난 극비 사항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높은 전압을 한 번에 충전했다가 쓰고 또 충전을 하느냐. 또 두 번째는 그 비행기마다 무게와 재원이 다르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각 비행기에 정확하게 맞는 정도의 압력으로 쏴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감지하는 게 엄청난 극비라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민감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 제럴드 포드에서 지금 전자기식 사출로 이륙시키는 그 비행기 자체는 스텔스기라 레이더에 안 잡히는데 그 사출 장치 자체가 보여주는 전자기파 자석이니까요. 그것을 이렇게 체증해가지고 전투기는 레이더에 안 보여도 항공모함이 쏴주는 그 자석의 그 전자기파를 연구하면 스텔스기를 추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자기식 사출 장치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이 제럴드 포드가 어느 나라에 있건 간에 현지에서 직접 그 블랙박스 형식으로 그걸 갖고 와서 교체하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 내부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교체하는 방식으로 고친답니다. 나중에 한미 동맹이 더 돈독해지고 지금 우리 뭐 자유의 방패 훈련 뭐 여러 가지 뒷말들이 나오는데 한미 동맹이 이제 찰떡 동맹이 돼서 우리가 정말 제럴드 포드 함에 정말 깊숙한 곳까지도 우리가 정비하고 또 기술 발전을 같이 의논하는 그런 영혼의 동맹으로 가야 될 길이 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중에 댓글 중에 CYSF6M이죠. CYSF6M. 요 댓글 쓰신 분들 차단해 주세요. 욕설을 하면 안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세요. 본인이 생각과 조금 다르거나 다른 부분에 있으면 의견을 제출해 주세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욕설을 하면 또 더 곤란하죠. 자, 그런데 앞서 이제 시설 보안 문제나 인적 보안 문제나 사이버 보안 문제도 제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패널 시청자들 중에 또 패널과 함께하는 젊은 청들을 향해서 안보 전사를 넘어서 이제 보안 전사로 나서 주시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이 보안 문제는 민감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한국에 사실은 이 조선소도 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이 북중러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정보 탈취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간혹 들리기도 하는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제가 이제 그쪽에 종사하시는 현업에 계신 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네. 미국 군함이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부산항이라는 데 들어오면 미국 군함이 우리 항구에 들어오는 그 시점부터 그 인근에 항구 인근에 무슨 와이파이라든가 뭐 이런 이게 폭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 저 얼마 전에는 뭐 중국 뭐 관광객이라는 아이가 드론으로 막 사진 찍다 걸리고 그게 정말 네. 관광객일 확률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지금 미국 군함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그 시점부터 첨단 정보전이 시작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뭘 탈취하려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두 가지의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나라 방공망하고 미군의 군함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미국의 최첨단 방공망하고 우리 방공망이 동기화가 돼야 되는데 그 설계도면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첨단 방공망, 인공위성과 바다 깊숙이에 있는 그 소너 도청기에 이렇게까지 완전하게 그 동기화되는 그 시스템을 갖고 싶은 거예요, 북한이. 그러니까 그 북한의 시스템, 그러니까 북한 정도 실력을 가진 해킹 팀이 미국의 보안 체계를 직접 뚫을 수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대한민국의 해킹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방공망하고 동기화될 때를 노려서 어떻게든 미국의 시스템에 접근하려고 한다. 또 두 번째는 당연히 그 라자루스나 김숙희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못된 짓 하는 놈들입니다. 이런 놈들이 특히 잠수함의 저소음 기술을 탈취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제 잠수함이 조용해요. 그러니까 잠수함을 추격하기가 좀 어려워서 어떻게 저렇게 조용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전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이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2기가 파나마 항을 그 서둘러서 빼앗은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파나마 항으로 잠수함도 넘어가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그게는 이제 계단식으로 독에다 물을 채워서 산을 넘는 방식인데 세상에 그 바다 밑에 있을 때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는 잠수함이라도 그 파나마 해운을 지나갈 때는 얌전한 애완동물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파나마에 시작하는 항구, 끝단 항구 두 개를 중국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뭐 들리는 말로는 그 파나마 항을 넘어갈 때 미국 군함만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전자기파 또 음파를 보냈을 때 되돌아오는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수집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정보전을 우리나라 부산항에서도 하고 있다. 그것은 뭐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 해군 정비 사양선대에 확인 바랍니다. 이런 이메일이 협력업체한테 많이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협력업체 직원이 빨리 좀 확인해 주세요. 일정 체크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 그거 이제 깜빡하고 클릭했다가는 이제 나도 모르게 스파이가 되는 거죠. 그런 그 USB나 이런 오염된 USB를 가지고 이제 뭐 부산항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 적지 않게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어가지고 항상 미국 군함이 들어올 때마다 철통 같은 보안 체계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자, 다시 이란 문제로 조금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UAE가 참전할 수도 있다. 자, 참전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이란 공격을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좀
대이란 전쟁에 맞서 강경 대응을 지금 예고하는 상황이어서 이 준중군 전쟁 막바지에 이제 전쟁에 이르는 상황에서 중요한 변수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 문제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하고 네. 또 하나는 이란 내부의 이제 차기 지도자가 실질적으로 실세가 누구냐 그리고 미국과 협상 파트너가 누구냐 갈리바프 얘기도 나옵니다. 그 상황도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지금 이란이 최악의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걸프 지역의 연안에 어찌 보면 오랜 동료들인데 네. 너희들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지 뭐 이러면서 화풀이식으로 우리 옛 예. 속담으로 뭐 종로에서 뺨을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는 그런 식으로 뭐 UAE라든가 뭐 이집트 뭐 이런 나라에다 괜히 저 미사일을 쏘고 드론을 던지니까 지금 어제 파이살 빈 그 외무장관 사우디 외무장관이 우리의 인내심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대응할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다고 믿는다면 너 착각하는 거다. 그 사실상의 좀 선전포고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어제 우리나라의 공군 기지를 미군이 써도 좋다. 그 개전 초에는 못 쓰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하고 인연이 많은 UAE는요. 두바이 내에 있는 이란 병원, 그다음 이란 술집 그 폐쇄 명령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뒷돈을 대는 그런 병원이나 그 기업은 활동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상 저 가시도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뭐 요게 지금 상당히 핫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란 개인이나 기업의 그 주요 금융 거래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동결시킨다는 이야기 솔솔 나오는데 아마도 요 동결 자금 동결을 만약 한다 그러면 예전에 그 방코델타 아시아 같이 북한에게 뒷돈 대주다가 한번 박살났습니다. 은행 하나가 네. 뭐 이런 게 지금 재현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엊그제 뉴스를 봤는데 북한 해커가 이제 그 재택근무하는 그 보안 뭐 IT 회사에 AI로 얼굴도 가짜로 만들고 경력도 가짜로 만들어 갖고 온라인으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받다가 이번에 몇 명이 날아간 모양입니다. 아마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해커들도 아마 이 시기에 한번 단단히 혼쭐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뭐 예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이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을 한번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 저 복수를 한다고 지금 카타르, 사우디, UAE에다가 막 지금 막 드론을 던지고 있는 모양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막 저 허현준 선배님께서 지금 지상군 병력 승인됐다는 뉴스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제 상상에 저도 지금 뭐 방송 스튜디오 들어와서 그 속보를 지금 본 처지인데 아마 미국이 갑자기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승인이 난 배경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주변 나라들의 어떤 협조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된 것이 아닌가. 아마 미군이 혼자 들어가는 모양새보다 인근에 지금 이란을 단단히 벼르고 있는 미국의 우방국들과 연합작전을 할 수도 있다는 첩보. 그건 뭐 어제부터 제가 좀 제 귀에 좀 들리는데 네.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와중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하고 대화가 잘 되고 있다. 그 녀석들이 지금 우리의 요구 조건을 아주 잘 뭐 받아줘서 뭐 며칠 안에 얘기가 잘 될 수도 있겠는 걸 뭐 이렇게 얘기해서 좀 흘리고 있는데 양동 작전이죠. 한쪽에서는 두들겨 패면서 한쪽에서는 협상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심지어 어제부터 언론에 슬슬 나오는 게 그 이란의 혁명 소비대 출신의 그 갈리바프 지금 의회 의장입니다. 이 사람하고 지금 저 차기 조각, 차기 정부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지금 저 정치, 안보, 종교의 허브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군 출신이면서 지금 정치인이란 말입니다. 그 뭐 테헤란 시장도 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실력은 있는 관료 같아요. 그 나라에서는. 그리고 또 모즈타파의 측근이기도 하고. 근데 임시 지도위 3명 중에 한 사람이니까 실력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난날 경험상 베네수엘라에서도 결국 실력이 있는 관료에게 차기 정권을 주었단 말입니다. 뭐 도덕적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보다는 실력 있는 사람에게 정권을 줬던 관례로 볼 때 갈리바프 정도가 미국에게 사실상 투항을 하고 다시는 신정국가 독재국가 안 한다고 약속하고 핵무기 정도 포기하고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면 아마 권력을 이양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재밌는 게 트럼프는 갈리바프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흘리고 있는데 갈리바프 본인은 절대 그런 일 없다. 미국은 천벌을 받을 거다 이 으르렁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갈리바프가 만약에 지금
저 물밑으로 미국하고 본인 혼자 살겠다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게 주변에 알려지면 이란 내 그 강경파들이나 밑에 또는 동료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요.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살기 위해서 대화 없다. 우리는 복수만이 우리의 사명이다 뭐 이러고 있는데 제 기대로는 상당 수준의 물밑 협의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거고 오늘 1,000명 작전 승인 난 것도 아마 마쿠 조율하는 줄다리기 하는 과정에서 너 이거 안 해? 뭐 약간 그 위협의 의미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에서 대규모 육군이 투입돼 가지고 불상사가 생기고 장기화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협상을 통해서 돌파구를 열어서 새로운 어떤 결과가 맺어질지 군사작전을 통해서 그게 오히려 돌파구를 맺는 결정적 요소가 될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란 전쟁 조기 종식될 거다. 이게 계속 긴 6개월 1년 이런 전쟁으로 가지 않을 거다. 조기 종식이 될 거다. 이런 걸 전반적으로 흐름은 이제 그렇게 타고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양일국 박사님도 이제 전망을 그렇게 쭉 해오셨는데 지금 상황을 볼 때 어떻게 이건 보세요? 그 우선 지금 어느 쪽도 그러니까 지금 협상을 통해서 잘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있고 네. 또 대규모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 차기 정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밑으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제 나온 뉴스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은 잘 되고 있는데 협상이 잘 안 되면 또 폭격하면 되지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30일 해병 원정대가 지금 27일에 도착 예정인데 그 27일이 하필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준 5일 기한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 승인이 났고 지금 가고 있는 해병 10일 해병 원정대 그것도 한 5만 명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30일 해병 원정대가 가는데 트리폴리 함에 태워서 보냈어요. 그 트리폴리 함은 F-35를 운용할 수 있는 일종의 항공모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너럴 포드호가 지금 저 그리스에서 저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그 역할을 대신해 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볼 때 대통령이 지금 공격을 할 거다 5일 유예했다가 갑자기 오늘 또 막 지상군 1,000명을 승인하겠다 이런 것들이 고도의 그 전체적으로 유가가 너무 요동치지 않게 시장도 한편으로는 관리하면서 곧 잘 끝날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 시장은 또 달래면서 또 이란 군부는 또 고도로 협박을 하면서 정말 그 아주 멀티플한 협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소규모 국지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방위군이 어제 보니까 테헤란에 또 혁명 수비대 건물을 또 부셨고요. 또 전자장비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들을 계속 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을 담당하는 미국 군 중부사령부의 그 X가 매일 실시간 올라오는데 미군은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해가지고 이란의 군사 표적을 적극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제 보니까 재밌다고 하면 좀 안 되겠지만 그 이스라엘이 그래도 좀 언제 적국들이 미사일 쏠지 모르니까 미사일 방어 체계는 좀 탄탄하게 하고 있었는데 다윗의 돌팔매라는 별명이 붙은 방어 체계를 도입했는데 이게 그 전에 에로우 3라고 상당히 장거리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맞추는 에로우 3를 운용했는데 이게 한 대당 37억 원쯤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다윗의 돌팔매는 한 15억 원 정도 하니까 원래는 에로우 3가 고고도를 맞고 다윗의 돌팔매가 그 중거리를 맡아줬어야 되는데 돈을 좀 아끼려고 에로우를 채택을 안 하고 다윗의 돌팔매만 썼다가 어제 그 아라드 지역에 한 200명이 죽고 다치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란이 또 그걸 버그를 노리고 400대를 한 번에 쏟아부으니까 이게 별 수 없이 지금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 우리가 또 안보의 역설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최신 제럴드 포드도 그 승조원들의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지 않으면 저렇게 무너진다. 네. 또 최신의 그 미사일 요격 체계를 자랑하는 그 이스라엘도 그 중거리 장거리를 제대로 갖춰놓지 않았다가 어제 큰 피해를 본 겁니다. 또 그거 외에도 대한민국의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인건비가 저렴하다고 해서 또 국방 안보 이런 인력을 외국인으로 대체한다든지 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만 하더라도요 2014년에 국방 예산을 삭감했다가 크림반도를 뺏긴 아픈 상처가 있고요.
또 미국만 하더라도 그 F-22 랩터라는 최신의 전투기가 있는데 이게 좀 비싸요. 네네. 그러니까 그 생산 단가 비싸다고 해서 조금만 만들고 생산을 중단했는데 랩터하고 필적할 만한 좀 부족하지만 J-22 막대한 물량 공세로 중국이 치고 나오니까 지금 저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안보의 문제는 경제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을 교훈으로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럴드 포드암 문제로 좀 일단 시작을 해서 사실 미국의 이 수리선박 MRO 문제와 관련된 또 한국 내부의 문제는 어떤지, 보안 문제는 어떤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일부 왜 허점을 보였는지, 역시 중요한 건 마지막에 해주셨네요. 안보의 역설. 최신 함이라 하더라도 최신 전자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군사적인 새로운 또 지식과 정황을 또 분석해 주셨습니다. 양일국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예,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이것부터 시작을 해보죠. 군사 공격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전 9시경이죠. 현지 시간으로 하면 오후 6시죠.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9시경에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발전소, 변전소, 배전망 뭐 이런 이란이 암흑천지로 갈 수 있다. 이런 사실상 그런 경고성으로도 보이긴 하는데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뭐 말 그대로 이걸 얼티메이텀이라고 합니다. 예. 최후 통첩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시간을 말씀드리면 일요일 우리 시간 오전 8시 50분쯤이에요. 네. 일보를 보도한 게 제가 보니까 8시 52분쯤에 일보가 나오고 이걸 줄줄이 다른 유수 언론들이 따라갔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얘기했죠. 아무런 제약 없이 48시간 안에 정확히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들을 큰 것부터 완전히 오블리터레이트 한다 그랬어요. 예. 오블리터레이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없애다, 지우다 이런 얘기예요. 네네. 한국의 언론들은 이걸 초토화라고 그러는데 초토화는 폭탄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화양연기 나게 만든다는 소리고 그냥 영어의 정확한 표현은 오블리터레이트, 지우다, 삭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란에는 그 무슨 발전소가 있느냐? 가장 큰 게 원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 LNG 발전소, 화력 발전소 이런 게 있어요. 네네. 그 순서대로 다 없앤다고 그랬는데 그 시한을 우리 시간으로 내일 화요일 오전 9시까지로 못 박은 것이에요. 네. 이에 대해서 지금 마이크 월츠라고 주 UN 미국 대사가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전 미 국무장관의 바로 직전임 백악관 안보보좌관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은 엄포가 아니다. 네. 진짜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 아침 증시가 시퍼렇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지금 한 5%대 떨어지고 지난 목금요일 날 올라갔던 거 싹 다 반납했어요. 예. 환율은 지금 1,504원. 상당히 심각한 지금 수준입니다. 경제가 지금 큰일이에요. 뭐 조금 이따 또 다룰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기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프타, 에틸렌, 헬륨, 플라스틱 만드는 거, 뭐 조선에서 그 왜 용접으로 철판 자르는 그 에틸렌 다 중동에서 오는 건데 네. 재고가 길어야 보름, 아주 길어야 한 달밖에 없다. 지금 공당 가동률이요. 곳곳에서 포장재, 화장품 포장재, 라면 회사 등등 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만드는 그런 회사까지 포함해서 재고가 지금 한 뭐 보름?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지금 플라스틱 대란이 눈앞에 닥치고 있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무슨 SNS에다가 부동산 얘기만 오늘도 잔뜩 했던데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 정부 당국자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민간의 교수들, 업계 관계자들만 아우성을 치고 언론들도 보면 오늘 아침 뉴스 들으면 무슨 뭐 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또 BTS 얘기나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위기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얘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두 군데서 미군의 병력이 추가로 지금 증파됐다는 소식. 첫 번째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던 해병 강습부대가 군함 3척에 2,200명이 나눠 타고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거는 추가 소식이에요. 그다음에 미국 82 공수사단 이미 배치는 한 10여일 전에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18시간 안에 전 세계 어느 곳이나 투입될 수 있는 부대입니다. 여기도 지금 작전 준비를 마쳤다. 이 새로운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다. 네네. 이게 가장 최신 뉴스입니다. 예. 자, 제11 해병 원정대 준비를 하고 있다. 2,200명, 82 공수사단. 지금 추가적인 병력도 그렇습니다만 앞서 이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일부 이란 당국자들에게 상당히 두려움을 줬나요? 이런 당국에서 공적으로 밝혔어요. 적국 이외에는 호르무즈를 개방을 하겠다. 그 전에는 뭐 협상을 통해서 일부 개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사실상 최후 통첩이 일부는 통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먹힌 거죠. 이건 뭐라고 볼 수 있냐? 그 나온 데를 주목해야 돼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항상 기사를 볼 때는 누가 주장하고 선동하는 걸 보지 말고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네. 그 말을 한 사람을 보도한 매체가 어디냐? 이걸 봐야 되는데 둘 다 중요합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이라든가 미국의 CBS 방송이 보도를 했고 이 말을 한 사람은 국제해사기구의 이란 대표가 있어요. IMO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적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여기서 말하는 적은 딱 두 나라만 있는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네. 한국도 나머지에 포함이 돼요. 일본도 그럴 수 있고. 이 나라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갑자기 국제해사기구의 이란 대표가 이런 말을 자기가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 계열상으로 네. 트럼프 대통령의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안 하면 이란 발전소를 지워버리겠다라고 한 그 말에 즉각적인 영향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국제해사기구 이란 대표. 왜냐하면 이 국제해사기구가 전 세계의 바닷길 이런 걸 다 통제하는 거예요. 인터내셔널 메리타임 오거니제이션이라고 네. 우리도 가입돼 있고 다 가입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사실은 이게 잘 되길 바라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을 뺀 나머지라고 했어요. 적들이라는 건 그건데 사실 미국은 여기가 군사작전 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한데 호르무즈에서 가져가는 기름은 전체 미국 소비량의 1%밖에 안 됩니다. 예, 예.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쪽에 무슨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기대는 나라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이란의 일종의 이 항복 제스처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우선 그 군사적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본 다음에 이란 내부 상황도 한번 좀 살펴보죠. 방금 말씀하신 이제 주일미군 30일 해병 원정대 위에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11일 해병 원정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자,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겨냥한 것인지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82 공수사단도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제한적이나마 지상전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지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까?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네. 이게 뭐냐면 영어 표현으로 윈드다운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윈드다운이 뭐냐면 점진적 축소, 단계적 축소를 말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점진적 병력 축소를 얘기했어요. 윈드다운 시킨다고. 그러놓고 무슨 또 갑자기 이런 병력 증파에 뭐 작전 명령을 시달하는 것인가? 투트랙이냐? 뭐 한국의 이 언론들은 이걸 놓고 왔다 갔다 한다. 트럼프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 저는 이 보도를 상당히 좀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전쟁하면서 그걸 투명하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다 알려줍니까? 방송에다 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그 한국 언론들이 좀 왜 이런 식으로 보도하지?
누가 미국 편 들라는 것도 아니고 이란 편 들라는 것도 아닌데 보면은 이상한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 지상전이 아니에요. 지상군 투입이라는 거를 자꾸 했다가 안 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다고 보도하는데 그게 아니고 윈드 다운이라는 것은 단계적 축소 맞아요. 예. 지상군 투입이라는 것은요. 이란 본토에 상륙 주전 갖다 대고 올라가는 거를 지상군 투입이라 그러는 거예요. 미군이 지금 말씀하신 뭐 11 해병대가 캘리포니아에서 증파되고 원래 가 있던 32 해병 원정대 2,500명 작전 준비에 들어가 있고 또 지금 말한 82 공수사단도 낙하 준비를 하고 있다. 본토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도서 지역 호르무즈의 하르그섬, 아부무사와 대소 튠부, 캐즘섬 그거 있다 그랬잖아요. 쭉 네네. 바다 그 호르무즈 해협의 요충지들 여기는 이란 영토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뭐 아니 그 섬들도 다 우리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개념이 좀 다른 거죠. 여기를 장악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행을 보장하고 이란이 목숨줄처럼 여기는 하르그 섬을 사실상 장악해서 세계 에너지 위기를 풀어주겠다는 게 미국의 작전 의도라고 봐야 됩니다. 네네. 에? 지상군 투입이냐? 지상군 투입 한다 그래 놓고 안 했다라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한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작전도 모르고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자꾸 아니 우리가 75년 미국과의 동맹국인데 자꾸 언론들의 보도 태도는 미국이 적성국입니까? 왜 이렇게 보도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방송을 진행하는 분들이나 평론하는 사람들도요. 그 보도의 행간을 좀 잘 읽으면서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별도의 또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인데요. 핵시설을 공격하는 상황까지 이제 이루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단지를 공격을 했고 테헤란에 있는 핵 연구 시설 지금 전력 핵 연구 개발 센터라고 이름이 붙여지고 있는 그것을 폭격을 했는데 이란도 맞불을 놓긴 했어요.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지금 나탄즈 핵시설의 지금 사진입니다. 지금 떠 있는 사진을 보면 이 나탄즈 핵시설의 지금 보호 사진을 지금 띄워놨는데 양국이 서로 핵시설을 공격하거나 핵 연구 관련 시설을 타격하는 상황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마주 서서 뺨 때리는 거죠. 뭐 군대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좀 악랄한 방법일 수는 있는데 살살 때리면 살살 때리잖아요. 근데 일부러 세게 때리면 더 세게 때리잖아요. 제가 왜 이런 비유를 쓰느냐. 나탄즈 핵시설은 작년 6월에 미드나잇 해머 작전 때도 때렸던 데예요. 지금 저기 공중사진 보시면 군데군데 뻘밭처럼 이게 누렇게 보이잖아요. 저거가 이미 상당히 파괴돼 있는 시설인데 이번에 또 때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그때 정신 못 차리고 지하에다가 또 우라늄 농축 시설 또 만들고 숨기고 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여기를 또 폭격을 한 겁니다. 예. 물론 뭐 잘했냐 못했냐를 얘기하면 안 되죠. 뭐 전쟁에 선이 어디 있고 악이 어디 있어요. 상대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은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지난 주말 사이에 미사일을 2발을 이상을 쐈다고 그러죠. 예. 그래가지고 어디냐 모디나라고 하는 텔아비브에서 한 110km 떨어진 곳에 있는 그 핵 연구 단지를 공격했어요. 아이언돔이 잘 막고 있는데 몇 발은 뚫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30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200명 이상이에요. 규모가 컸다. 12살 어린이가 숨진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사망자가 좀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상당히 피해를 본 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주말과 일요일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기 인도양에 그러니까 이란으로부터 한 4,000km 밖에 있는 인도양에 디에고 가르시아라는 섬이 있어요. 예. 왜 이름이 디에고 가르시아냐? 옛날에 포르투갈 선원이 이걸 제일 먼저 발견했는데 그 발견한 배의 뭐 갑판장인가? 발견한 항해사 이름이 디에고 가르시아래요. 근데 이 섬이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국군 기지가 있고 미군이 군사기지를 거기다 두고서
이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까지를 다 감시할 수 있는 요충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빠져나가는 유조선 어느 나라 배 어느 나라로 가는지 다 파악하고 사실상 중국을 틀어주는 초크 포인트에 있는 섬이에요. 디에고 가르시아가 4,000km 밖에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못 쏘겠지 했어요. 네. 그리고 이란에서도 우리는 사거리가 2,000km짜리밖에 없다라고 해오다가 이번에 속인 게 드러났죠. 두 발이 날아간 거예요. 4,000km짜리가 한 발은 그 근처에 항상 있는 이 이지스 구축함에 의해서 요격이 됐고 한 발은 날아가다가 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고 떨어져서 결국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는 닿지 못했어요. 자, 왜 이렇게 했느냐? 이란이 거기를 어떻게 좀 이렇게 때리거나 자기네가 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죽은 줄 알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 혁명수비대가 그나마 우리도 항전의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4,000km 밖에 떨어져 있는 이 영미의 공동 군사기지가 있는 이 섬을 공격하려 했다. 그러나 이건 실패했다. 지금 이거는 전쟁의 이제 박바지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장담대로 공군, 해군, 육군 전력이 거의 다 괴멸돼서 지금 어디선지 땅굴인지 뭐 지하 터널인지는 모르지만 혁명수비대의 미사일만 간간히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인도양에 미국, 영국 기지를 4,000km를 날아서 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이 날아갔다. 이게 지금 좀 중요한 의미로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이란도 한 2,000km 정도 이내의 미사일 정도만 사정권에 두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었잖아요. 네. 이 4,000km 날려갔다. 그러면 이제 중거리 사실은 탄도미사일이는데 그렇죠. 이게 미국에게 미치는 영향, 어떤 군사적 판단 이런 데 미치는 영향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ICBM이라고 하는 거,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북한이 많이 갖고 있다고 하고, 뭐 화성자 붙은 것들이 ICBM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사거리가 2만 킬로미터 이상 가야 ICBM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것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라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4,000km짜리는 중거리예요. 네. 그래도 이란이 지금까지 속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000km 날아가는 게 없다고 그랬는데 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전력을 다 보여주지 않죠. 예. 그 속였다고 뭐 어디 경찰에 신고할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도 우리 다 아직 안 죽었다. 우리도 얼마든지 저항의 이 능력이 있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공격이고 그 디에고 가르시아에 있는 그 소유는 영국이고 예.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는데 영국이 원래 이거를 반환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99년간 조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거기에 있는 군사기지를 쿠바 광타나모처럼 내줄 생각 자체가 없어요. 예, 네. 그 섬이 누구 소유가 되든 말든 미국은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꼭 거기를 이제 군사기지를 계속 놔둘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중국을 감시할 수 있는 그리고 중동국 대부분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등대 같은 섬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란 내부 상황으로 조금 이동해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몇 가지 사항들을 보죠. 자, 이란의 주요 지도부들이 한 명씩 제거되고 있죠. 하메네이부터 시작해서 라니자리까지 쭉 솔레이만이 쭉 제거되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새로운 인물이 또 제거됐다고 지금 알려졌죠. 혁명수비대 대변인도 제거됐고 이 바시즈 민병대죠. 정보부 책임자도 제거됐다. 자, 핵심 지도부들이 계속 이렇게 지금 수십 명이 제거되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이 참수작전 이게 이란 지도부에 미칠 영향은 어떤 차원에서 봐야 될까요? 뭐 족족 제거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재미있는 오늘 그 뉴스가 하나 들어왔어요.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네. 3월 20일 날이 이란의 설날이에요.
노루즈라고. 그러니까 이란은 우리가 쓰는 그 그레고리우스 달력과는 다른 달력을 씁니다. 이른바 한자말로 회회력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고려 시절에 그 예성강으로 들어왔던 그런 시절에 회회력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1년은 10개월입니다. 12개월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3월 20일이 설날인데 모즈타바가 그날 안 나타나고 텔레그램으로 그것도 여자 성우의 목소리로 그냥 또 설날 축하 메시지를 냈어요. 예. 그러니까 죽은 자기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도 죽기 전날 그러니까 직전까지는 매년 이 노루즈에는 얼굴을 드러내거나 최소한 얼굴을 찍은 동영상을 드러내거나 육성 메시지라도 냈는데 아니 나이도 이제 57밖에 안 됐고 뭐 다쳤다고는 하지만 권력 장악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계속 주장되고 있는 예. 모즈타바가 이번에도 또 세 번째 공식적으로 세 번째 대독 메시지만 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골판지 아야톨라라는 말이 나와요. 예. 영어로 카드보드 아야톨라. 이게 무슨 뜻이냐? 골판지는 여러분 뭐 박스 만들 때 쓰는 종이잖아요. 예. 서양에서는 이걸로 인형을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야톨라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란 최고 종교 지도자, 이란 최고 지도자 앞에 붙는 호칭이에요. 아야톨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하메이니,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모즈타바를 골판지 아야톨라라고 지금 놀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그 노루즈라고 불린 그 새해 명절 때 나온 그 영상도 알고 보니까 과거에 지금 우리 그 펜앤마이크도 쓰고 있는 저 영상 저거 자료 그림이에요. 네. 그 옛날 사진이에요. 거기다가 AI로 조작을 가해서 생성한 이미지다. 그걸 붙여놓고 골판지 인형에다 그걸 붙여놓고 막 놀리고 환호하는 영상이 지금 인터넷에 막 떠돌고 있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하메네이가 이제 이 정도 되면 살아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인 것이에요. 영국의 더 타임스가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과연 실제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되면 아니 그 이슬람 회교 그 이란의 최대 명절인 설날에도 안 나타나 가지고 무슨 그런 AI 영상 합성 영상이 나타나고 그거를 서구에서 지금 이렇게 조롱하는데도 아무 응답을 못 한다. 또 하나 모든 지도자는 새로 등장하면 각 세계에 나가 있는 대사관 영사관에 뭘 겁니까? 초상화를 걸어야죠. 예. 우리나라도 서울에 있어요. 거기에 아직까지 모즈타바 하메이의 초상화가 안 걸렸고 전 세계 어느 공관에도 지금 모즈타바의 초상화는 안 걸려 있다. 이거 팩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상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지도부 지금 참수작전 얘기를 하셨는데 자 모즈타바도 없고 나리자니도 없고 정보 장관도 없고 바시즈 민병대 수장도 없고 지금 1인자들은 거의 제거됐어요. 그러니까 1인자급만 15명이 제거됐다고 영국의 로이터 통신이 합계를 했어요. 그러면 같이 죽은 2인자까지 합치면 그 장관급 이상만 15명이 죽었으면 어느 나라든지 15명의 장관급 이상이 죽은 나라가 정상적 국가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봐야 된다. 뭐 4인자까지 그 뽑아놨다 그러는데 2인자, 3인자, 4인자가 다 불안해요. 자기한테 차례가 올까 봐. 지금 2년간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대변인도 참수됐어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네네. 그럼 지금 두 번째 사람이 대변인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할 거 아니에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어받을 3번, 그 다음번에 승계되어 있는 4번은 밤잠이 오겠습니까? 도망가고 싶지?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 모즈타바 이야기를 했으니까 모즈타바로 바로 이어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오죠. 모즈타바 대독하는 영상이 있죠. 모즈타바가 전봉은 망상이다 이런 신년 메시지를 발표를 했는데 일단 본인 육성은 아니고 이제 대독하는 영상입니다만 그 대독 영상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استفاده از مزدوران خود فجایع بیشماری را رقم زدند و عده بیشتری از هموطنان عزیزمان نسبت به جنگ سابق را به شهادت رسانیده ساراتی فراوان وارد کردند. 예. 특별히 이런 걸 강조하는 것 같은데 내용이 조금 더 깁니다만은 모스타바가 실제로 보냈는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모스타바가 낸 메시지다 이렇게 이란에서는 밝히고 있으니까 모스타바 메시지라고 치고 이란 정복은 망상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작원들이 재앙을 일으키고 있다. 이 점을 특별히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저 대독 영상 일종의 체제 정복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생각해 보세요. 선출된 뒤에 3번 메시지를 냈는데 네. 전부 다 대독이야. 2번은 여성, 1번은 지금 남자. 근데 저건 뭐냐면 먼저 SNS에 무슨 엑스니 하는 데다가 계정을 새로 팠는데 그 계정 사진도 저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옛날 사진을 그대로 내면 또 지적받을까 봐 인터넷으로 정교하게 합성을 해서 생성했다잖아요. 네. 우리 같은 사람도 여러분들도 제미나이나 챗GPT 보고 만들어 달라 그러면 30초 만에 만들어 주는 영상이에요. 그걸 올려놨대요. 분석을 해보니까 다 합성 영상이야. 그럴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이란 국영 TV의 남자 아나운서인지 뭐 앵커인지가 모르지만 네. 그걸 그대로 읽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들은 아 이거 모스타바 목소리인가 봐. 자막 없으면 그렇게 오해하겠잖아요.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비정상이잖아요. 이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니 옛날에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은 죽었을 때 의자에 묶어서라도 살아있는 사마중단을 쫓았다고 하고 우리가 그런 거 일본 애들 늘 말씀드리다만 가게무샤 영무자 그때도 인형이라도 내세웠잖아요.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모스타바가 죽었는데 밝히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다라는 게 서양의 서방의 유명한 유력한 기관들의 분석이에요. 라리자니가 그 역할을 대신했는데 라리자니도 죽었잖아요. 예. 지금 이란을 대표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누군가가 그 잔당들이 지금 골람레자 솔레이마니 흑백 처리를 했는데 다 고인이 됐어요. 골람레자 솔레이마니도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란은 지금 유령들이 통치하는 것입니까? 아니 누가 도대체 그러니까 아라그치 하나 살아 있어요. 이란의 아라그치 그 외무 장관, 네네. 일본 교도통신하고 저 사람도 죽었어요. 알리 모하마드 나이니 2년간 대변인이었는데 뭐 전부 다 흑백 처리됐는데 뭐 정말 뭐 미국에서는 죽으면은 디시스트라고 도장을 꽝꽝 찍어줘요. 전부 도장 찍어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에 과연 지도부가 있는 것인가? 유일하게 외부와 대화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교도통신과 인터뷰한 그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뿐인데 그 아라그치가 뭐 일본이 이란과 호르무즈 통행에 관해서 일본만 빼주는 쪽으로 협상했다고 교도가 보도했잖아요. 네네. 그거 거짓말이래요. 일본 아사히 텔레비의 그 통화 당사자 상대방으로 지목된 그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장관이 후지 텔레비에 어제 나가가지고 통화한 건 맞는데 일본만 그 호르무즈를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특혜에 대한 논의 자체는 안 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아라그치가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일본이 마치 미국 모르게 무슨 이게 다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 것처럼 이간질 네. 이걸 쉽게 말해서 이간질이라고 하고 갈라치기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적어도 일본의 그 당사자의 인터뷰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란 내부 상황을 다시 돌아가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드리기 전에 사진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란 당국이 시위자라고 체포한 사람들 3명을 공개 처형을 했죠. 예, 특별히 살레 모하마디는 자세하게 소개됐던데 네슬링 선수로 소개돼서 올림픽 동메달도 땄다 이런 소개도 있던데 자
19세의 그 젊은 청년들까지 지금 이 살렘 모하마디 사진까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살렘 모하마디는 법정에서 나는 고문에 의해서 자백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란 당국의 처형이 계속 공개 처형도 그것도 이제 공개 처형까지 계속하네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장면은 어디서 저거 하는 나라가 있죠. 노스코리아. 북쪽이요. 노스코리아에서 하잖아요. 예. 이제 남아 있는 것은 공포 정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프랑스 대혁명 때 하루에도 뭐 수십 명씩 잘랐다는 단두대를 연상하게 하는 극도의 공포 정치를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정권 말기에 아주 막판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통성도 없고 무력도 상실한 정권이 민중봉기마저 일어나면 완전히 와해될 것을 두려워해서 공포로 억누르는 거예요. 네. 파시즘 민병대가 방아쇠 위에 손가락 얹어놓고 있다고 그 으름장을 놓은 게 벌써 꽤 됐고 그것만으로도 민심이 진정이 안 되니까 지금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운영하는 그 스탈링크도 지금 그 돈이 좀 있어야 사람들이 그걸 가입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걸 거의 다 지금 압수해서 뺏어갔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눈과 귀를 틀어막고 저런 생떼 같은 젊은이들을 공개 처형. 아니 저게 도대체 21세기 소위 문명국에서 월드컵에도 나가고 올림픽에도 나간다는 나라가 할 짓입니까 저게? 저런 전 정말 건장하고 잘생긴 선량한 자국 국민들을 공개 처형을 한다? 죄목이 뭔가요? 이렇게 하니까 3대 악의 축으로 지목되는 거예요. 이란, 이라크, 북한. 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예. 네. 자, 이란 관련된 외부적 상황에 관해서 한 가지 더 하고 내부적 한국 문제로 조금 이동한 다음에 일본 문제로 넘어갈 텐데요. 자, 미중 정상회담 결국은 연기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5월 중에 다시 개최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많았는데 그거조차 이란전이 종료될 때까지는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보류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까지 들립니다. 이게 그러면 예정이 쉽지 않겠네요. 그냥 계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처음에 3말 4초 회담이었잖아요. 네네. 예정이. 예. 근데 한 달 연기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게 한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러더니 30일 더.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반 더 연기하자.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부글부글 하는 거죠. 아니 그 관시 체면 하나로 먹고 사는 게 중국인인데 그 중국의 수장이 지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 달만 연기합시다. 조금 있더니 한 달 반 정도 연기하면 좋겠는데요. 예. 지금 그 뒤에는 아이 좀 기다리쇼. 내가 지금 급해가지고 전쟁에 신경 쓸 일이 많으니까 당신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자고 할 때 연락할 테니까 기다리라. 참 상황이 이거예요 지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렇다고 대놓고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 때도 그랬고 이번 이란 사태 때도 그랬고 종이 호랑이에요. 저거 어떻게 하지를 못해. 베네수엘라 사태 때도 그 특사단 다 가 있는 밤에 중국 특사 만나고 나서 몇 시간 안 있다가 마두로 부부 잡아갔지. 그랬죠. 카라카스에 머무는 상태에서 그런 작전을 벌였잖아요. 지금 이란을 맹방 이란을 공격해가지고 아주 나라를 거덜을 내고 있는 판에 도와주지를 못해요. 겨우겨우 한다는 게 우리 중국 유조선은 좀 빼다오 해가지고 빼가는 거. 그러니까 미국이 보고 있어요 지금. 아까 얘기한 디에고 가르시아 섬 같은 데서 레이더로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공격하면 중국이 완전히 멘붕이 오니까 그 봐주면서 보내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도움도 못 주잖아요. 이란에 대해서 육로로 기름을 대주니까 뭐 무슨 1대1로 한다는데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게 지금 중국의 입장이다 보니 예. 굴욕스럽죠. 친중파들이 생각하면 우리 차이나가 이 정도로 미국하고 난 맞짱 뜨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네. 예. 그런 느낌을 갖게 지금 돼 있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저 사진은 좋은 사진 쓴 거예요. 관계 좋았을 때 그냥 기다리라 전해라. 내가 회담할 수 있을 때가 미중 정상회담 열리는 날이니 기다리라고 전해라. 상황은 이렇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다카이치 총리 일본 상황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질문부터 먼저 좀 하나, 국내 문제 좀 하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플라스틱 대란이라고 지금 찍혔는데 이란발 플라스틱 대란. 지난번에 뭐 우리가 이제 나프타 뭐 이런 얘기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네. 지금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와 있다. 포장재가 없어 상품도 못 팔 지경이다. 이게 이제 한 4월 유기설로 갈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벌써 시작된 것인가요?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보니까 네. 이거 플라스틱 대란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실제로 제목이 언론에서도 그렇게 쓰기 시작해요. 뭐냐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게 과거 1970년대의 오일 쇼크, 유류 파동 이후에도 우리가 1980년대 뭐 최근에도 겪었었잖아요. 네. 자, 조선일보 제목이 저래요. 플라스틱 대란. 자, 가장 문제가 제가 심각하게 보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영세기업들이 대부분인 플라스틱 봉투, 합성 수지로 만드는 고무장갑,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잘해야 재고가 한 달치, 없는 데는 보름치. 경기도에 뭐 이천에 있는 무슨 뭐 공장이라든가 몇 군데를 취재했더라고요. 네네. 심지어 강릉 초당 두부 공장까지 취재를 했는데 용기 재고가 없어서 못 팔아. 용기가 없는데 두부를 손으로 배달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용기도 화장품도 못 팔 지경 무슨 플라스틱 각종 용기. 여러분 새벽 배송, 로켓 배송 뭐 다 좋아요. 네. 우리도 저희 집도 이걸 받아보는 게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사를 보면서 아니 이게 플라스틱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렇죠. 비닐봉투 우리 허앵커 집에도 용기 없으면 뭐에다 뭐 합니까? 손에다 먹어요. 그냥.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전국의 지자체를 상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어요. 이미 들어갔어요. 왜 하느냐? 한 달치밖에 없대요. 종량제 봉투가. 사재기를 할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큰일이에요. 종량제 봉투 떨어지면 물론 한 달 안에 해결되면 되는데 재고가 떨어지면은 한 달 뒤라고 정상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 중간에 이 공백이 생기잖아요. 네네. 가격이 또 문제야. 대기업은 물량을 확보하는데 중소기업은 50% 60%뭐 2배 가까이 뛴 원료를 댈 수가 없어요. 나프타. 예. 그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 진짜 중요한 건 중동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 원유하고 뭐 나프타만 뭐 가져오는 줄 알았더니 헬륨도 거기로 가져와야죠. 에틸렌도 거기서 가져와야 돼요. 그럼 에틸렌은 왜 중요하냐? 조선업에서 강판 자를 때 그 용접봉해가 이렇게 쫙 해서 자를 때 에틸렌이 없으면 못 잘라요. 그렇죠. 조선업이 안 돌아갑니다. 아니 철판을 잘라야 배를 만들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반도체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하고 지금 하이닉스 주가가 폭탄을 맞았던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6.52% 빠지고 하이닉스 주가가 7.85% 뭐 100만 전자 회복했다고 100만 닉스인지 뭐 회복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92만 8천 원 20만 전자 회복했다고 좋아했는데 18만 6,400원이에요. 예. 빚내서 투자한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어제 기준 마이너스 19%예요. 20대도 망했어요. 지금 이런 식이면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 투자 수익률 더 지금 손해를 받겠죠. 예. 지난 목요일 날 올랐을 때 상투 잡은 사람들은 또 손해를 받겠죠. 예. 이게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 그 헬륨은 어디다 쓰느냐? 반도체 만들 때 헬륨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잘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치명타를 맞게 생겼어요. 좀 헬륨이 안 들어오면 이게 다 어디서 온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뚫어야 오는 거예요.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 이재명 정권이 뭘 잘못했어? 맞아요. 이재명 정권 잘못은 아니죠. 전쟁 상황이니까. 다만 여기서도 영리하게 정책 우선순위를 가지고 외교적 처신을 잘하면 재고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응? 여기서 이란에 어정쩡하게 편들고 지금 이 정세에서
잘못 뭐 쎄쎄하는 거 이게 쎄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국면이 그러네요. 죽기 아니면 살기잖아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지금 환율이요. 야 이거 정말 큰일이더라고. 환율이 좀 안정되나 했더니 지금 환율 1,511원이에요. 네. 버틸 수가 없는 환율이야. 국제유가 한번 볼까요? 국제유가도 지금 제가 너무 놀랐어요. 지금 국제유가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지금 중동산 두바이유예요. 중동산 두바이유 134달러예요. 캘리포니아 서부 텍사스가 98달러고 브렌트가 106달러인데 두바이유는 134불이다. 고환율 1,511원. 고유가 지금 이렇다는 거고 아직 그런 기름도 안 들어오고 있다. 거기다 각종 재료들도 안 들어오고 있다. 고물가는 필연적입니다. 고물가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라면, 농심, 삼양도 라면 봉지 떨어지게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한 달 정도 지나면 포장재 없이는 물류가 안 돌아가요. 포장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번에 정말 그리고 쓰레기 대란 쿠바가 지금 쓰레기 대란 났다고 남의 나라 보듯 했는데 이거 종량제 봉투가 이게 보도를 봤으니 또 종량제 봉투 사재기들 하실 거 아니야. 그러겠네요. 아니 그렇죠. 뭐 그건 사재기 욕할 수가 없죠. 쓰레기 봉투 손으로 버릴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지금 부동산 무슨 다주택자들을 경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한다? 뭐 할 수 있는 정책이에요. 뭐가 가장 중요한 시급한 어젠더인가? 탑 프라이어리티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국민 여러분들도 지금 대한민국이 IMF 위기 저리 가라 하는 이 대란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예. 자, 바로 다카이치 문제 일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에서 환율 문제는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볼게요. 지금 이런 환율 문제 실제 또 환전소 환율은 또 다른 차원에서 지금 아주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한번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먼저 다카이치 일본 총리 문제 이야기를 좀 해보죠.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정상회담 일본 내에서는 또 일본 정부는 뭐 총리의 회담이 정상회담이 잘 됐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미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자유대 함정 파견 문제가 나왔었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일본 법률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걸 다카이치 총리가 밝혔어요. 이후에 지금 새롭게 나오는 얘기가 있죠. 기뢰 제거용 함정을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겠다는 것을 지금 암시를 했습니다. 중동 전세가 안정되면 좀 이렇게 전제는 달았지만 이런 함정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아주 영리하다고 할까? 굉장히 국익과 대미 관계를 정말 잘 조율하는 지도자다. 이러다가는요, 일본은 다카이치 보유국이라는 말을 듣게 생겼어요. 그래요? 저는 뭐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네.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저 사진이 계속 저 동영상이 저게 놀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악수할 줄 알았는데 폭 안 귀여우니까 저걸 가지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 여자가 뭐 어떻다는 둥 참 속 좁은 비판이다. 다카이치의 1시간 반의 미중 정상회담은 역대 어느 일본 총리도 이루지 못한 대성공을 거두고 돌아온 것입니다. 거기에 자위대 문제도 그 전에 다 조율을 했어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그다음에 모테기 도시미스 외상이 파트너인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다 조율한 내용을 확인하러 간 거예요. 자 보세요. 저 40대 두 젊은 미래의 정치인들, 헤그세스 왼쪽, 오른쪽 고이즈미 신지로. 평화헌법에 따라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병력을 직접 들여다보내지 않는다는 선을 딱 그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뭐 파병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그 좌파로 추정되는 인물이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그 스레드에다가 욕을 해놓은 걸 제가 누구한테 전달받았는데 뭐 그냥 막
쌍욕을 하면서 내 아들 그런데 못 보낸다. 아니 누가 자기 아들 보고 거기 파병한답니까? 파병한다고 이재명 정권이 결정도 안 했고 일본식 파병은 밖에서 지원한다는 정도예요. 조사 연구 목적의 아베식 파병. 정보 수집을 위해서 총 쏘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미사일 맞을 일도 없다. 그렇게 영리한 파병을 트럼프하고 얘기해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고 그다음에 모태기 도시미스도 그랬고 저 다카이치도 설명한 게 있어요. 기뢰도 총성이 멈춘 뒤에 배터리 오버 끝난 뒤에 그때 쓰레기 청소할 일이 있잖아요. 바다 쓰레기들. 그때 소해하러 가겠다. 바다를 청소하러 가겠다고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 피 안 흘리고 법도 안 어기면서 미국의 환심도 얻는 저게 외교죠. 그렇죠. 왜 못합니까? 네. 왜 눈치 보고 공동성명도 제일 뒤늦게 꼴찌로 1등하고 꼴찌는 기억을 해요. 가장 먼저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꼴등은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중간이라도 가라고. 근데 이번에 이재명 정권은 꼴찌를 한 것입니다. 예. 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좀 특별한 장면으로 화제를 모았죠. 예, 백악관 경내를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걷다가 보인 그 장면 때문인데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저 사진인데요. 아마 저 이제 흔히 말하는 대로 대통령 명예의 거리로 알려져 있는 그 역대 전직 대통령들 사진을 쭉 보다가 저 장면에서 아주 이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가리키네요. 그래서 여러 이제 분석이 있는데 저 장면 다카이 총리가 손 가르치고 웃으면서 저 장면 어떤 차원에서 보셨어요? 아니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 봤어요. 예. 저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놀리려고 저런 거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초상화를 넣어놔야 되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걸 넣어놓은 거는 그냥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보고 맨날 재임 때부터 하던 별명이 있잖아요. 슬리피조. 맨날 존다고. 그러니까 아주 조롱을 해요. 그래서 그냥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역대 대통령이 뭐 진보든 보수든 간에 존중해줘야 맞는 거죠. 그건 트럼프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백악관 꾸미는 것은 그 현직 대통령 마음이에요. 저 사진 띄워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굳이 저렇게 했다. 그런데 이제 회담 잘 끝나고 이렇게 저 대통령 사진들이 49명의 사진이 쭉 붙어 있는 데를 가는데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보고 어머나 이게 뭐야 하고 웃은 거예요. 물론 다카이치도 무슨 동네 아줌마가 아닌데 그 정치적 의미를 몰랐겠어요. 근데 옆에 또 트럼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걸어서 일부러 좀 보여주려고 조롱을 하려고 했던 의도에 회담 1시간 반 뭐 2시간 잘 했는데 예. 마지막에 콧바뜨릴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자 좀 맞춰준 거예요. 어머 이건 뭐야? 너무 재밌네요. 뭐 그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걸 가지고 또 한국의 좌파 언론들은 뭐 예의에 벗어난다는 둥 뭐 다카이치가 왜 저런 그 품위 없는 행동을 했다는 둥 하는데 해석은 자유입니다 그 사람들. 네. 그런데 저는 해프닝이었고 그걸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라. 그러니까 트럼프의 장난이 좀 지나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앞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 중에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적국 유엔은 해협을 개방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거 제가 먼저 다뤘었죠. 그런데 어제 이제 나왔던 새로운 소식이 이미 있었죠. 이란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일본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후속타가 다시 나왔는데 이란이 일본에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상황, 뭐 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 예. 아바스 아라그치는 2018년부터 3년간 일본 주재 이란 대사를 지낸 일본 통이에요. 네. 잘 알죠. 그러니까
일본 교도통신과도 재임 시절에 당연히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교도통신이 유일하게 지금 이란 내에서 대회에다 대고 말을 하는 살아있는 사람, 온전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아라그치니까 취재를 시도했대요. 예. 그랬더니 아라그치가 도쿄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모테기 도시미스와 2번 통화했다.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모테기 도시미스도 맞다. 2번 통화했다. 팩트를 확인해 줬어요. 네. 근데 얘기가 조금씩 다른 것이에요. 아바스 아라그치는 모테기한테 일본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통행할 수 있게 우리가 봐주기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얘기를 하고 또 그 옆자리에 모테기도 있었는데 그래놓고 나서는 뒤에서는 이란 외무장관하고 저는 이면 계약을 했단 말인가? 당연히 그런 의심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거기에 놀란 모테기 도시미스가 3월 22일 일요일인 어제 네. 일본 후지 TV에 출연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 아라그치와 교도통신의 인터뷰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고요. 그런 말 한 적 없다. 현안에 대해서 얘기한 건 맞다. 그러나 일본 배만 빼주는 문제를 이란과 협의한 바는 없다. 그러면 모테기 도시미스가 자기네 나라 민방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SBS 같은 데하고 인터뷰를 해서 한 말을 어떤 말을 믿어야 됩니까? 맞는 말이겠죠. 예,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란의 아라그치의 이간질 또 달리 해석하면 갈라치기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주제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환율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시청자분들이 13,000명, 14,000명에 이르는데 아직은 좋아요는 조금 부족하네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사이에 속보 잠깐 전해드리죠. 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올해 6번째로 코스피가 5% 이상 폭락을 하자 지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상황인데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이후에 될지 이 상황 지금 추세는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일단 좀 이따 환율은 자세히 다루겠는데 코스피가 결국은 사이드카 발동을 했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전 국민 단타 경연 대회장이 됐다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단타를 치고 있는 지경이라니까 주식 시장이 엄청 불안한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올랐던 거 다 반납했어요, 지금. 그러네요. 뭐 좀 속된 표현으로 다 개원했어요. 삼성전자 20만 올라갔다 그랬고 하이닉스 100만 전자 다 깨졌잖아요. 네. 지금 거의 투매 분위기예요. 5.52% 빠지고 하이닉스 6.75% 빠지고 제가 공부 차원에서 올려놓은 종목들이 다 펄해요. 지금 저 종목 하나가 궁금한데 BTS 때문에 좀 주가 올라갔다는 그 하이브 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하이브는 어떻게 됐나? 하이브는요. 예. 하이브도 마이너스예요. 아, 그래요? BTS 공연을 해가지고 뭐 50만 원, 55만 원 내다봤는데 그런 하이브도 지금 46,500원 13.52%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네요. 그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BTS 공연도 소용 없어요. 이런 국면에서는 패닉이다. 주식시장이 지금 패닉에 빠졌다. 아니 이럴 때 6,300 뭐 6,000 시대를 외쳤던 이재명 정권 당사자는 왜 이 말 한마디도 안 하죠? 올라갈 때는 내 업적이고 떨어질 때는 내 잘못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은 올라간다고 이재명의 덕분도 아니요. 떨어진다고 이재명 탓도 하지 마라. 다 여러분 책임이다. 네. 예. 환율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환율 1,511원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자, 어제 이제 조금 들어서 1,510원, 9원 뭐 이쪽으로 조금 조정을 거치고 있긴 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자료를 보니까 환율이 어제는 1,506원대에 이르렀어요. 은행 창구 환율이 1,530원에 30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공항 환전소는 어떻을까요? 공항 영업점 이 환전소는 1,570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1,511원까지 올랐으면 이제 사실상 1,580원 공항 환전 기준으로 1,580원, 1,590원, 1,600원 딱 문턱 앞까지 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다가 외국인 지금 투자자들까지 짐을 싸고 있다 이런 소식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떤 차원에서 일단 해석하십니까? 저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미국에서 좀 일을 하고 있어서 뭐 걱정은 됩니다. 예.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지금 하나은행 환율이 1,509원, 그 다음에 신한은행 환율도 1,509원 30전.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공항 환전소는 한 50원 더 줘야 되고요. 예. 미국에 있는 LA 환전소 얘기를 들어보니까 1,600원 주고도 구하기 힘들대요. 지금은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내놓질 않아요. 왜 내놔요? 계속 올라가는데 구하기 자체도 힘들고 항공유가 실물 시장에서 배럴당 지금 200달러를 넘었다는 소리가 들려요. 예. 항공유는 원래 그냥 기름 휘발유나 경유보다도 비쌉니다. 항공유는 구하기가 힘드니까 실물 시장에서 사와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는 바람에 지금 200달러가 넘는다. 그러면요. 지금 이미 LCC 저가 항공사라 그러죠. 예. 로우 코스트 캐리어 영업 단축에 들어가요. 에어부산 뭐 노선 단축 뭐 없애거나 축소하거나 돌려봐야 손해니까 여러분들 공항 나가시면 꼭 내야 되는 것이 티켓값에 반영되는 유류 할증료 폭등하고 있습니다. 유류 할증료도 다 티켓값에 들어가요. 그나마 버티는 게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도 뭐 무슨 자선 사업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유류 할증료를 올려가지고 티켓값의 손해를 지금 벌충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싼 맛에 갔던 일본, 싼 맛에 다녔던 무슨 뭐 좋아서도 갔겠지만 뭐 베트남의 다낭, 호이안 여행업계 폭탄 맞게 생겼어요. 빨리 해결이 안 되면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저도 이게 빨리 지금 이 플라스틱 대란, 에틸렌 대란, 뭐 말씀드린 대로 헬륨, 다 이런 거 빨리 진정이 돼야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네네. 공장 가동이 절반이 다 지금 멈춰 섰다고 그러고 여천 석유화학단지는 이번 주부터 3주 이상 지금 다 쉬라 그런대요. 뭐 재료가 있어야 돌리지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네네. 자 이거 장기화되면 중소기업체 목줄 대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체는 이 가동 중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럼 가동 중단하는데 월급은 나갑니까? 제가 생각할 때 오늘이 3월 23일인데 이미 시작된 걸로 기준해서 보면 4월 중순부터 4월 말 5월 초중순까지가 최악이에요. 물가가 올라요. 물가가. 네. 벚꽃 피던 시기가 가장 잔인할 수 있다. 토머스 엘리엇의 명시로 매번 4월만 되면 얘기하죠. 잔인한 4월. 이번에는 진짜 잔인한 경제의 4월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느냐? 특히 원화 약세, 초약세 이게 유독 드러나는 상황이 좀 대비적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지난주 환율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 유독 원화 약세가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6개국 통화와 비교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유럽연합 유로, 일본엔, 영국 파운드,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나 모두 달러 대비해 보면 오히려 각국의 통화가 강세였다. 캐나다만 좀 소폭 약세였다. 대만 달러, 호주 달러, 중국 여기 위안도 모두 달러 대비 강세였다. 그런데 왜 유독 원화가 이렇게 유독 약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건 어떤 차원에서 일단 해석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이 너무 대외 의존형 경제. 이번에 우리가 정말 뚜렷이 알게 됐죠. 네. 이게 한국이 안보와 경제가 정말 취약한 나라이구나. 특히나 중동은 기름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니까 경제의 숨통이 지금 완전히 조여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그 모든 그 변이는 외국에서 온다. 외부로부터 온다. 그랬을 때 이란과의 관계를 좋게 해서 호르무즈를 뚫는 게 가장 좋겠지만 지금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대국으로서의 이란을 한국이 따로 어떻게 뭐 이렇게 협상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결국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풀어내야 되는데 이재명 정권이 출범부터 지금까지 점수 쌓은 게 없어요. 포인트를 잃었으면 잃었지 뭐 미국한테 특별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보여둔 게 없다. 평소에 잘해야 이럴 때 뭐 저축 사랑도 뭐 저축을 해야 나중에 꺼냈을 게 있다 그러는데 뭐 저축이 된 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의 그 미사일 장비 같은 것의 차출이라든가 일방적 통고 네. 여러 가지 안보 면에서 삐끗삐끗했잖아요. 제이비어 브런슨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 점수로 치면 플러스가 나도 좋을 판에 마이너스 세모 마이너스 좀 이렇게 왔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중대한 국면에 기댈 곳은 지금 사실 미국을 통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 한 번 안 했다고 그러고 지금 위성락이 이번 주에 그래 미국에 간답니다. 예. 이제 가는 거예요. 진작 갔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외교장관 조현이 그 외교 전문 관료지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네.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갔다 와가지고 국회에서 요청을 받았다고도 할 수 없고 안 받았다고도 할 수 없고 사람들이 웃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전략적 모호성이라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간다는데 가서 또 마코 루비오니 뭐 만난다 그래요. 그럼 뭐 결과에 지금 위성락이 미국 간 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만도 뭐 10번 가까이 되지 않나요? 거의 뭐 가서 루비오는 전에도 보면 4일 내내 얼굴 한번 못 보고 온 적도 있고 공항 가는데 전화했더니 아유 뭐 4일씩이나 있었는지 몰랐다는 둥 미안하다고 기대가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탑다운 방식으로 뭔가 외교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계속 지금 내부 문제만 얘기를 하니까 안보실장 이하만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이런 문제는 정상 간에 풀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경주 이후에 10월 말 11월 13일 조인트 팩트 시트 나온 이후에 취임 이후 한 번밖에 통화를 안 한 사이예요. 한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네네. 풀릴 수 있을까 이 문제가? 거기에 고민이 있다. 자 마지막 질문 지금 마침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마지막 질문 이 질문으로 좀 가름을 하죠. 지금 관세 협상이나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 논의나 실제로 이제 미국 조선업 관련된 추가적인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저 올스톱이죠, 올스톱. 네. 그러니까 모든 건 전쟁 다음이에요. 지금 전쟁의 변수가 풀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오죽하면 이재명 정권이 이 추경을 뭐라고 스스로 이름 붙였어요? 전쟁 추경. 네. 10조 20조 하다가 지금 25조로 하라 그러고 지금 정청래가 뭐라 그랬느냐?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통과시키겠다. 뭐 하겠죠,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 네. 그런데 25조를 마련하는 건 좋은데 쓸 때가 태산이야. 250조가 있어도 지금 큰일 나게 생겼어요. 지금 중소기업들 다 망하게 가동 중단을 5, 60% 하고 있다는데 대기업도 라면 봉지 만들고 화장품 용기 만들고 지금 K뷰티 한다고 하는데 화장품 크림 담아 보낼 용기가 떨어지면 뭘로 뭐 어디다 넣어서 보낼 거예요? 이 포장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포장재가 포장재 뭐 쓰고 버리고 재활용이나 포장재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 조선업도 안 돌아간다. 그 자랑하던 반도체도 안 돌아간다. 우리 경제가 지금 이렇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좀 알고 나라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기를 뭐 제가 얘기한다고 듣겠습니까마는 프라이어리티를 다시 좀 리세트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셋을 해야 된다. 예, 일부
이란 사태 문제와 국내에 미치는 플라스틱 대란 사태까지 이어지는 환율 대란도 이어지는 그런 상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의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명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